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늦게 이재명과 이준석이가 자신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자신들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강변을 했습니다.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다시 송은재TV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성접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윤리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접대 사실도 없었는데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느냐. 협박까지 합니다. 이준석은 이제 윤리위를 자신이 해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그 소위 이재명의 옆집 비선 캠프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많은 초밥이 비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경기도시공사는 그런 100곳이 넘는 직원들의 합숙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의 옆집이 그 한 곳이었을 뿐이다. 그 다음 또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4단계나 뛰어넘는 그 특혜, 그 용도 변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경찰에서 그 자료를 모두 성남시청에서 입수를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이 입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게 오히려 적법한 증거 자료가 아니겠느냐. 성남시청에 그런 자료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그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4단계나 넘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특혜, 그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이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궤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궤변. 말싸움을 하면서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참말로 바꾸기 위해서 상대편의 생각을 교란을 시킵니다. 감정을 격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견 들으면 그게 참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두 거짓말이죠. 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궤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직업이죠. 우리나라에서 말로 하는 직업, 가장 대표적인 게 법조인들입니다. 법정에서는 말로 싸웁니다. 또 더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죠. 말로서 싸우는 곳이 정치죠. 이준석과 이재명이 이런 궤변, 이 허점이 어딘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정치인의 궤변을 말씀을 드릴 때 송은재TV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김대중이 자신의 정치, 김대중은 거짓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명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김대중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무슨 차이일까요? 예, 고의성입니다. 자기가 거짓을 이야기한데 고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지키지 못했다, 그 약속을. 이건 고의가 없는 거죠. 고의성이 있으면 법에 있어서나 모든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뭔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고의적이 아닐 때는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틈을 교묘하게 궤변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김대중은 거짓말을 했죠. 자신이 사과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국민에. 출마하지 않겠다. 뒤집어 엎고 출마합니다. 고의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부터 고의입니다. 출마를 뒤집어 엎는 것도 고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뛰어난 궤변이라고 해야 합니까? 또 한 차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었는데 형수 쌍욕을 비롯해서 그게 살아오는 과정에 상처였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흠이 아니고 상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상처와 흠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고의성입니다.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한 것이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형수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쌍욕을 한 것이죠. 상처가 아니고 흠이죠, 흠. 아무나 생활이 어렵고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건 흠이지 상처가 아닌 것이죠. 김대중은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흠이지 고의성을 가지고 아주 인성이 나쁜 흠이지 살면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궤변이 이런 것입니다. 제 과거 경험입니다.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손해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느냐, 그 보험료를 이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시거나 이렇게 뭐 말로 자기 변론을 잘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보험사, 손해 사정을 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맡겨둡니다. 그런데 알지 않습니까? 참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좀 제대로 보험 사정을 해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 보험 사정을 하는 보험사 직원들은 프로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불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욱하는 심정에서 그 보험 사정인에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그래서 경찰이 입건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사는 멀고 법은 멀고 주먹은 당장 가깝지 않습니까? 당장 억울한 걸 말해야 하는데 말은 표현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력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참 가슴 아픈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준석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신은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위가 뭘 조사한단 말이냐? 경찰이 뭘 수사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그 옆집, 김여경이 사간 그 많은 초밥은, 소고기는 누가 먹었을까? 옆집에서 먹었지 않느냐? 이재명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현동 개발을 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는, 도저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도 변경을 4단계 특혜를 주는 것은, 이재명은 그것이 오히려 잘된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대장동과 똑같습니다. 대장동 그 특혜가 이재명은 당군 이래 최대로 잘된 공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이준석이 꼭 같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내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먼저 지금 언론이 이재명과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정말 언론이라면 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을 통해서 또는 상식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걸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특히 면책특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점검 없이, 검증 없이 언론은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에 있는 지금 검찰과 경찰, 윤리위 그때그때 정확하게 대응을 못합니다. 제가 조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조국과 관련되는 조국 가족의 수사가 너무 과잉이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했던 말이 간결합니다. 조국의 수사가 과잉이라고 묻기 전에 조국은 자신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공격했다. 조국이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검찰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조국이 잘못된 것은 지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크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조국을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잉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이 말하는 이 궤변 속에는 언론이 자기들이 말하면 다 이야기해준다. 대신 상대편인 검찰과 경찰은 말하지 못한다. 조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만든 것.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궤변을 떠드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정식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여기에 휘둘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상당한 자기가 그 증거를 내놓아야 될 위치에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무슨 갈등이 벌어지면 이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책임이 되는 것이죠. 어느 집에서 도둑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황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윤리위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정도 아닙니다. 이 이준석 성상납에 대한 팩트체크도 중요하지만 이준석이 품위 유지를 했느냐를 들여다보는 게 윤리위의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준석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처럼 이준석은 당대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대표가 이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을 시켜서 지금 그 의혹에 휘말린 당사자를 만나게 하고 그 당사자를 만나서 7억의 투자 유치를 해주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증을 받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그 측근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묻든지 책임을 물으면서 자기가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렇게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모든 걸 생략하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이 반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이야기를 떠드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현혹시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지금 백현동에 4단계의 이 특혜를 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면 그게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을 자기가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옆집이 비선 캠프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경기도의 아파트 중에서 왜 하필 경기도시공사의 그 숙소가 거기에 있었는지 그 많은 소고기와 초밥은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과 똑같습니다. 조국, 이재명, 이준석. 그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또 정황상 그 입증을 해야 될 책임들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그때그때 피의사실 공표를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언론이 자기들이 말만 하면 다 받아주고 써주기 때문에 계속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준석은 아직 보수의 품격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입니다.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이만큼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보수정권은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이런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들통날 경우에 보수의 품격이 보수의 책임에 그게 어긋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재명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한 것이 단지 상처입니까? 흠입니다. 김대중이 약속을 못 지킨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그게 크든 적든 그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잘못을 수사하는 검찰을 다 죽이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과 이재명의 이 궤변을 보면서 우리 지금 언론 환경, 우리 검찰, 경찰의 지금 환경 많은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